안녕하세요.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빵은 하나가 있고 사람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 먹어야 가장 정의로울까요? 먼저 한 개의 빵을 세 조각으로 내야 합니다. 제일 마지막 순서에 먹는 사람이 균등하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로운 분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 중에는 더 배고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부자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빵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만으로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평등 없는 분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기료 난방비 폭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쓴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상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요금 인상 없이 마음대로 펑펑 전기, 가스를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나라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특히 문재인 5년 동안 무상으로 퍼준 금액이 400조가 넘었습니다. 온 국민이 공짜에 익숙해져 버렸나요? 사회주의 거지 근성이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전기료, 가스료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는 계속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적자를 메워야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세금은 10중 8구 대기업과 부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부자들의 주머니를 강제로 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료 난방비 인상을 하지 말라는 주장은 부자들의 돈을 약탈해 오라는 주장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기업 총수를 깜방에 보내고 세금을 팡팡 올려서 부자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었습니다. 반대로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부자 지갑 털기를 중단해버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진짜 서민을 위한, 노동자를 위한 정부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를 위한 정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해, 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동자 편에서 가진 자, 기업이나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왔습니다. 수십 번 세무조사를 통해서 기업들을 탄압했습니다. 좌파들은 거기에 신이 났습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공짜 복지 늘어나고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재인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릴 것이라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로운 정부였다면 5년 만에 쫓겨났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에게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었습니다. 가진 자 주머니를 오히려 지켜주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반대편, 서민의 삶과 복지를 파괴하는 나쁜 정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진 자,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올리고 주머니를 털어서 서민 복지에 쓴다면 한국에는 기업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당연히 기업은 씨가 마르게 될 것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의 유출입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중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중국 탈출 러시가 엄청났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기업은 고작 3%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5년 동안 185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 이유입니다. 아무튼 입으로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합니다. 권리는 행사하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주는 실업급여,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부쩍 많아졌습니다. 6개월 일하고 놀아도 국가는 180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거지 근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공짜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재산, 국부는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국부가 변동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남의 주머니를 털어야 잘 사는 제로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 터져라 쌈박질을 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국부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쌈박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쌈박질을 안 해도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분명한 것은 자기 살기 위해 남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게 좌파들의 세계관입니다. 다만 좌파들은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빵 한 조각으로 세 사람이 나누어 먹을 때 서로 많이 먹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약탈해서 나누는 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조차 모르게 됩니다. 끝없이 가진 자의 주머니를 약탈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진 자의 주머니를 터는 순간 국가의 국부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국가는 추락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약탈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점차 가진 자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약탈할 대상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주변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 뿐입니다. 한국의 추락은 김대중 때 시작되었고 노무현 때 급속하게 추락하다가 이명박 때 반등하고 박근혜 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문재인 때 그야말로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18, 19세기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전 세계 식민지를 약탈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번영이 아니라 종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빼앗을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럽의 부흥은 끝나고 세계 패권은 바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날 가진 자의 주머니를 약탈하는 것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남의 주머니를 탐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은 번식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새끼를 쳐서 국가의 부를 증가시켜 줍니다. 국가 파이를 증가시켜 주는데 좌파들은 그 자본을 죽여야 잘 산다고 거꾸로 믿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부는 한정된 것이 아니라 증식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것인데요. 교환과 교역을 통해서 점점 국부는 증가합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명한 아담 스미스,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점점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좌파들은 모릅니다. 좌파들의 정신적 지주가 유물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자의 주머니, 보이는 것을 털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워야 하는 소위 계급투쟁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좌파 이념에 매몰된 문재인 같은 골수들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면 국가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 노동자,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가진 자와 가난한 자를 갈라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부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가진 자의 주머니를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를 보호하고 가진 자의 주머니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임무입니다. 좌파의 집권은 국가의 종말이고 우파의 집권은 번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